안녕하십니까, 김재련의 엑스파일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중년 여성이 상담을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을 한 후에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저희 사무실에 온 이유는 사건이 너무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어서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구속되지도 않고 또 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 작은 소도시인 지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은 어떻게 났냐 하면 젊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늙은 여성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 아닌가? 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왜 가해자가 구속이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상담을 하면서 당시의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하고 한쪽 다리는 그 붕대로 칭칭 감은 상태고 또 링거를 한쪽 손에는 꼽은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붕대가 좀 풀려져서 병원 의료진한테 다시 붕대를 좀 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병원 의료진이 처치실로 내려와라. 그래서 처치실에 피해자가 혼자 내려갔는데 그 처치실에서 붕대를 감아주는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폭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는 알려진 대로 30대의 남성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피해자가 이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에 저항을 했는데 가해자가 환자 담요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아서 피해자의 이빨 하나가 파절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쪽 손을 링거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성폭력을 입었던 사건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피해자가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순간 한쪽 손은 링거를 꽂고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한쪽 다리는 수술을 해서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손은 예전에 다친 게 있어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폭력 당하는 순간 눈앞이 온통 새빨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보통은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거나 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는 눈앞이 새빨갰다라고 표현을 할까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의아했었거든요. 그 후에 이 사건에 있어서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 청구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에 대한 것일 뿐이지 범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곧 이 사람이 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에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변호사님, 제 억울한 심정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가 피해자의 가족분을 만났는데요. 그 가족분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예전에 이 한쪽 신경이 나가서 범죄의 피해를 입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었는데 왜 피해를 입었는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족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전에 피해자분이 식당을 운영하셨고 식당을 운영하실 때 지인분들하고 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개금을 불입을 하고 순번이 되면 개를 타고 이런 게 있었는데, 피해자가 개를 타는 그 날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집에 귀가하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강도가 이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한테서 이 돈가방을 뺏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피해자가 몇 년 동안 든 돈이고 그걸 탄 거니까 절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방을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니까 강도가 칼로 피해자를 공격을 한 거죠. 그때 피해자의 이 한쪽 손목에 정맥, 동맥 있는 이 부분이 손상이 돼서 공중전화 박스 안이 피로 난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피가 났고, 제가 그 가족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불현듯 떠오른 게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을 때 온통 눈앞이 새빨개졌다고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칼에 찔렸고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났고, 이 범죄의 상황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 기억이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 당시 눈앞이 온통 새빨갰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범죄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서를 보고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지청으로 찾아가서 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 검사님이 피해자는 사망하고 없지만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수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 녹화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녹화가 돼 있었고 그것을 법정에서 틀어서 증거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재판을 했고 결국 이 사건도 가해자가 실형 선고가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을 했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산소에 묻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그대로 집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끝나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면 그 후에 피해자를 그 유골을 뿌리겠다라고 가족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기는 했죠.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푼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이 든 여성을 젊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성폭력을 하겠어? 라는 말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 간호조무사인 가해자가 한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 뒤집어서 돈을 달라고 했다. 꽃뱀이다. 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성의 인생을 망친 것 마냥 그렇게 소문이 났고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가해자의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구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은 구속함이 마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성폭력을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를 의료진이 그 성폭력을 한 것입니다. 발생 장소가 병원이었고 피해자가 수술을 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는 구속함이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문은 더 일파만파 퍼지게 됐고 그런 2차 가해성 소문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이 언론을 보시게 되면 직장 내에서 어떤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그깟 일로 자살까지 하고 그러지?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 성희롱, 성폭력 자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참고 버텨왔는데 더 수위가 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되기는커녕 직장 내에서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고 2차 가해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해자 한 사람만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미웠는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직장 동료도 상급자도 회사도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폭력 발생을 주변인인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가해는 우리가 막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 꽃뱀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사안을 모르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멈춰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감사합니다.